자, 최신 판례 특강을 하겠습니다. 5월 달까지는 이미 강의가 올라갔을 거예요. 5월까지는 2023년 5월까지는 제가 6월 달에 강의를 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5월 달 강의까지 참고하시고, 지금은 2023년 10월부터 아니 5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6월부터. 근데 11월 판례가 없어요. 판례가 없는 달에 1년에 한 번씩 있어요. 11월 판례는 없고, 뭐 12월 판례는 바로 반영이 되겠어요? 바로 반영은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11월 판례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6월부터 10월인데, 원래는 이게 판례 공부하시면 기존 판례도 있고 하니까 이제 비교해서 문자에서 모의고사로 문자에서 공부하는 게 맞아요. 뭐 판례를 읽는다고 해서 문제를 맞추는 것은 별개 문제이기 때문에 판례 공부하고 문제화된 것으로 공부를 하는 게 맞고, 알아서 그 모의고사는 구하시기 바랍니다. 모의고사는 알아서 구해야 돼. 모의고사 이게 이런 문제 잘 안 만들어 준다고 그러죠. 안 만드는 게 만들어 주는 사람이 없어, 우리나라에 이제는. 이제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사법시험 있을 때는 그거 만들어 줬고, 7급 있을 때 내가 열심히 만들어줬는데 요새 뭐 7급 수험생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별로 잘 안 만들어주는데, 알아서 가시죠. 알아서 잘 구하셔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모의고사를 구해서 봐야지 이게 문제를 맞출 수 있지, 이것만 가지고는 좀 힘들어요. 자, 전시, 사변 등 국가 비상사태의 전투에 종사하는 강령. 이게 이제 뭐 강령이라는 게 요새는 잘 안 쓰지, 부령으로 쓰는데, 행정각부할 때 행정각부의 장, 부의 장. 그래서 우리 보통 이제 하는 부령이잖아요. 부령. 각자 쓴 거예요. 강령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렇죠? 이거는 옛날 법조항에서 그런 것 같아요. 이 심판대장 자체가 옛날 법조항이면 이럴 수가 있어요. 요새는 뭐 부령이라고 하지 뭐 강령이란 말 잘 안 쓰는데, 하여간 부령이죠. 자,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투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 이게 명확성 원칙에 부합되느냐? 뭐 부합되지. 전시사변이란 말 우리 쓰잖아요, 헌법에서도. 계엄할 때. 계엄에서 전시사변은 국가 비상사태라는 거 헌법 77조 1항에 규정하고 있죠. 뭐 이제 전시 상황이죠, 한마디로.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다라고 보았죠. 결론만 알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이제 당구장 표시 3개, 5개 친 게 이번 소방간부 대비하는 수험생은 그거 중심으로 하세요. 소방간부 이번 1월달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방간부 하신 분들 그거 위주로 하시고, 이런 것 그냥 대충 보시고, 특히 5개짜리는 잘 보시고, 5개짜리는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작년에도 뭐 11월 달 판례까지 반영이 됐었죠. 제가 작년에도 강의를 해줬었는데, 바로바로 반영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거는 이제 결론만 봐야 되고, 어떤 거는 이제 내용까지 봐야 되고. 그래서 두 번째 판은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닌데, 진정소급입법이냐 이렇게 나오면은, 만약에 어떤 법조항이 진정소급에 해당하느냐 이렇게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 해당하는 게 유언이었던 게 5가지가 있단 말이죠. 정정보도 청구조항 소급 적용 조항이 소급 적용됐지, 이게 진정소급이었죠. 유언 나왔지. 소급 적용. 두 번째가 뭐였죠? 부당환급세액. 법이 시행된 이후 최초 징수분. 법 시행 후 최초 징수분부터 적용. 최초 징수분부터 환급세액 관련된 이자인데, 사실은 이자 부분을 징수하겠다라는 것. 그다음에 세 번째는 중과세. 사실 법률관계 완성된 이후 중과세 법정 소급 적용. 그다음에 2009년 12월 31일 날 제정해놓고 2009년 1월 1일로 소급 적용했던 공무원연금법, 소급 적용한 공무원연금법 있죠?
2010년 아니에요? 2009년입니다. 2010년은 진정소유법 아니고 판례가 두 개가 있어요. 2009년 1월 1일 판례가 있고 2010년 판례가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다섯 번째 주택법. 주택법에 사용 하자가 있을 때 하자가 있다. 건축에 하자가 있을 때 건축에 하자가 있을 때 여기에 대해서 하자보수 문제 이게 다섯 가지가 진정소유법에 해당해서 유언 나왔던 거지. 합헌 나왔던 것은 친일 유형 엄청 많죠. 여러 유형 있죠. 친일재산 국고 귀속도 있고 친일 반민족 행위자 결정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다 친일. 그다음에 5.18 특별법은 진정일 수도 있고 부진정일 수도 있고 두 가지 가능성 다 인정했어요. 이게 사실은. 근데 진정이었을 때도 합헌이었죠. 진정, 부진정 다 있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둘 다 합헌이었어요. 둘 다 합헌. 5.18 특별법 알죠? 5.18 특별법. 그 다음에 미 군정법령 계약 무효. 그래서 1945년 9월 20 며칠이었죠? 25일인가에 미 군정법령이 발표되는데 1945년 8월 며칠부터 9일부터 이 사이에 맺었던 계약 일본인 재산가가 이 계약 다 무효를 한다. 무효를 한다가 이때쯤 발표됐죠? 이게 진정소유법였지만 합헌이었죠. 나머지는 다 부진소유법이에요. 나머지는 진정소유법. 그러니까 예를 들면 1번 봐보세요. 자, 이런 부분이 진정소유법에 해당하느냐? 여기 해당하지 않잖아요. 지금 8가지 종류에. 그러면은 그냥 부진정소유법이에요. 뭔지 알겠죠? 그래서 진정소유법을 암기하는 게 낫겠죠. 진정소유법이 아닌 게 훨씬 많은 거예요. 몇백 가지가 되고 시험에서 뭐가 나올 수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진정소유법 위주로 암기를 하시고 나머지는 다 진정소유법에 해당한다. 맥스로 답하시면 되겠다. 그게 1번 얘기지. 2번 신뢰보 위반이냐? 그렇지는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재벌 회장들이 그 재단법인 많이 만들잖아요. 재단법이 만들어서 이 법인의 주식을 출연한단 말이죠. 그래서 A라는 회사를 지배를 해요. A라는 회사를 지배를 해요. 그래서 또 이건 실제로는 자녀들한테 실질적으로는 지배권을 상속시키죠. 이래서 이런 계열회사를 장악하는 방식이 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제목 보시면 발행 주식 총수의 10분의 20, 100분의 20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재단법인이 가지고 있는 재단법인이 갖고 있는 초과하는 경우 매년 가격의 100분의 5의 범위 내에서 가산세를 부과하겠다. 그 이유가 2번 때문에 그래. 2번 읽어보면 되겠죠. 출연재산을 변칙적인 탈세나 부의 증식, 세습사나 악용하는 걸 방지한 것이다. 그죠? 그래서 신뢰보 위반이 안 돼요. 신뢰보 위반은 안 된다. 재산권 침해도 아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시설물 유지관리법을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인데 시설물 유지관리업이라는 게 따로 있었나 봐요. 건설산업 종류 중에 시설물 유지관리 하는 업종이 따로 있었는데 이 업종 자체를 폐지한 거예요. 이게 법률본 위반되느냐? 위반이 안 된다라고 봤죠. 그래서 법령상 시설물의 유지 보수는 건설공사 업무 내용의 예시다. 일반 건설업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시설물 유지 보수라는 게 결국 건설업 중에 하나니까 따로 별종으로 둘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법률에 에서 시설 유지 관리업을 유지하도록 돼 있지는 않다. 그냥 건설업을 하면 된다 이거는. 그래서 시행령에서 폐지하더라도 법률의 근거를 두고 있다 이렇게 봤던 거고. 직업의 제 침해도 아니고. 줄치인 내용대로 시설물 유지관리업을 폐지함으로써 유지관리공사가 특정 업종과 연계된 전문성을 갖도록 하는 거죠. 일반 건설업자가 하라 이거죠. 일반 건설업자가 시설물 유지관리업을 해도 큰 문제가 없겠죠, 그렇죠? 오히려 더 전문성이 많겠죠. 네, 처음부터 건설을 했으니까 건물의 구조라든지 건물에 들어갔던 여러 가지 자재 이런 걸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지관리도 잘하겠죠. 그래서 건설업자들이 그냥 해라. 라는 차원에서 이걸 없앴다는 거예요. 신뢰보 위반도 아니고 직업의 침해도 아니었다. 이런 거 결론 말면 되겠고. 행복추구권에서는 물품을 반송하려면 세관장에 신고해라. 그래서 이제 홍콩 같은 데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왔다가 바로 이제 뭐 있죠? 일본으로 나가는 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들어오질 않거든. 국내에 들어오지 않고 사실은 반송돼서 일본으로 나간단 말이죠. 뭐 금이라든지 그죠? 뭐 밀수 비슷한 거예요. 밀수 비슷한 거야. 금 가격이 이제 국가마다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밀수 비슷한 거야. 그래서 국내에 이제 반입을 안 하는 거고 국내에 들어왔다가 바로 반송돼서 있죠. 반송됐다고 해가지고 일본을 빼낼 때는 뭐 해라? 신고해라. 왜? 밀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예? 밀수에 준하는 내용이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통제하기 위해서 뭐 해라? 신고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 물품을 반송하려면 세관장에 신고하도록 간세법이 환승 여객자의 일반 행동의자의 침해냐에 대해서 아니다. 통관제수 유지 차원에서 불가피하다. 그 다음에 이제 관세를 안 내고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 무효. 민법 대표 조항이죠. 선량한 풍속. 선량한 풍속에 반한 계약 다 무효로 하죠. 계약이라 이런 거 다 무효로 합니다. 그래서 성매매와 관련돼 가지고 저 포주들이 뭐죠? 성매매 여성들한테 뭐죠? 뭐 성금으로 뭐 1,000만 원 준다든지 계약서 쓰죠? 이거 다 무효다 뭐죠? 무효다. 선량한 풍속에 반하죠. 또는 도박이라든지 도박할 때 이제 돈 빌려주는 거 있죠? 이런 거 다 선량한 풍속에 반해서 이런 법률이 무효를 하죠. 그 근거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법의 일반 원칙을 매개로 하여 기본권은 사인 간에 간접 적용된다는 유명한 얘기 있죠. 그게 이 법 조항이에요. 사법 일반 원칙의 대표 조항이죠. 사법의 일반 원칙을 매개로 하여 기본권은 사인 간에 간접 적용된다는 기본권 대사인적 효력의 간접 이력설이 있죠. 그다음에 대법원 판례기도 하고 그게 이 조항이에요. 대표적인 조항이. 물론 이제 뭐 권리 남용 금지 원칙도 있고 하는데 그렇죠? 민법에 그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조항 중에 하나죠. 이게 명확하다고 봤죠. 선량한 풍속 등은 명확하다. 이 위헌되면 큰일 나겠죠. 이런 거 다 그러면 유효가 돼버려. 이런 거 성매매 여성한테 돈 빌려주고 또 도박 업체들이 전문 업체들이 뭐 도박하는 사람들한테 돈 빌려주고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다 유효가 돼버리는 게 머리 아프죠. 그래서 충분히 이제 예측할 수 있다 봤고. 옛날에는 이제 삼진아웃이었는데 이제는 이진아웃으로 바뀌었지. 음주운전이. 옛날에는 세 번째 단속에 걸렸을 때 면허 취소했죠. 이제는 두 번째부터 면허 취소하는 조항이 들어온 건데 이것도 합헌. 삼진아웃도 합헌. 이 판례 1번에서 헌재 날짜 나오죠. 2021년에 삼진아웃 제도예요. 옛날에 삼진아웃에 대해서 우리가 합헌 결정했는데 알다시피 음주운전에 대해서 우리나라 경각심이 높아졌잖아요. 사고 때문에 여러 뭐죠 사람이 사망한다든지 음주운전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두 번째 면허 정지 사유가 있으면 면허 취소하는 거지. 그래서 과잉 위반되느냐 안 하죠. 알다시피 음주운전이야 뭐죠. 뭐 평등권 침해일 수도 없고 이런 것들은 나오긴 하지만 단순하죠 뭐죠. 뭐 이거 모르는 사람 못 있겠어요. 이걸 위헌으로 볼 사람이 없겠죠. 음주 단속은 이제 강화될 수밖에 없다. 다만 이제 벌칙 조항과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거는 면허 취소장이고 두 번째 음주운전으로 걸리면 면허 정지 사유가 두 번째면은 면허 취소하겠다는 것은 합헌이고 두 번째 음주운전으로 걸려서 처벌당했을 때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때 가중처벌하는 거 징역 2년 이상 2년 이상의 징역 이거는 과잉형벌이었죠. 지금 이 판례는 면허 취소 판례예요. 행정적 제재죠. 형사처벌이 아니라 행정적 제재라는 면허 취소항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에 많이 나왔던 것은 형사처벌 조항이에요. 이거는 형사처벌 법원에 가서 처벌하는 근거 조항은 징역 2년은 과잉형벌 금지조치 위반됐죠. 이 명확소원칙 위반이었어요? 명확소원칙 위반이었어요? 아니었죠? 조심하셔야죠. 명확소원칙은 위반은 아니었고 과잉형벌 금지조치 위반이었죠. 명확소원칙 위반은 아니었고 과잉형벌 금지조치 위반으로 여러 조항이 유효히 나왔죠. 이게 과잉형벌 금지조치 위반으로 그죠? 여러 조항이 다 유효히 나왔죠. 그래서 지금은 그 음주 기간을 기준으로 이제 규제 방식을 좀 달리하는 쪽으로 법이 개정됐죠. 이게 판례에 따라 이건 헷갈리면 안 돼요. 두 번째 면허 정지 사유가 있으면 면허 취소, 이건 합헌. 두 번째 형사처벌 되면은 뭐다?
2년 이상의 징역, 이거는 과잉형벌. 명확성원 취급은 아니고. 대체 이거 나올 수 있겠죠? 어렵진 않아요. 물론 어렵진 않은데 나올 확률은 있는 거지. 이게 빈도가 높다고 해서 어려운 건 아닌데 출제 빈도가 높다고 해서요. 출제 빈도는 좀 있겠죠, 얘가. 근데 애랑만 특히 이제 조심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음주 측정을 요구할 때 사유죠. 뭐 당연한 거 아니? 교통의 안전과 위험 방지를 필요하다 인정할 때 음주 측정 요구하겠죠? 그죠? 경찰관이 이제 쓰라고 하잖아요. 그러놓고 이제 뭐 자녀들과 같이 있으면 그냥 가시라고 하고, 남자들끼리 뭐 저렇게 술 냄새 약간 풍기고 하면은 음식 요구하잖아요. 그 이거지 뭐. 당연히 명확하고. 이번에 일반 행동의 자유 침해도 아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보호, 제한, 일반 행동의 자유, 침해 아님으로 이제 연결되는 논리 구조죠. 안전띠부터 시작해서 뭐 휴대폰 사건 같은 논리 구조를 계속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음주측에 응하지 아니할 자유가 일반 행동에 대해서 보장이 되느냐? 보호되죠. 근데 지금 음주측에 응하도록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응하지 않으면 음주측 불응죄로 형사처벌된단 말이죠. 면허 취소도 되고, 면허 취소도 되고, 형사처벌도 되는데, 그러면 일반 행동의 자유 제한이죠. 침해냐? 당연히 아니죠. 그 다음에 학문성이나 그 밖에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군대 간에 이제 남성 간에 이런 뭐 성추행이라든지 학문성교 이런 게 있나 봐. 사건이 많더라고. 판례를 보니까 사건이 쭉 나열되는데 엄청 많대요. 의외로 많더라고. 그래서 이게 명확성 원칙 위반되느냐 추행. 추행이라는 말 다 쓰고 있잖아 우리가. 성추행. 그래서 충분히 이제 판례를 통해서 다 예측이 되죠. 그래서 법정 자체가 다소 불명하더라도 판례가 누적이 돼서 계속 나와가지고 이 의미를 보충해주고 있으면 이게 명확성 원칙에 부합되는 겁니다. 법정이 다소 불명확한 면이 있더라도. 그래서 하자가 치유된다. 명확성 원칙 하자는 치유된다. 명확성 원칙 하자는 치유될 수 있습니다. 뭘 통해서? 판례, 특히 판례. 수많은 판례가 있죠. 성추행 관련된 판례가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추행이라는 것은 이미 여러 판례를 통해서 형법적으로 확립됐다라고 보는 거고, 물론 이게 반대견이 있죠. 이제 반대견을 써놓은 것은 이제 X로 낼 때는 반대견으로 내면 되는 거야. 그죠? X로 낼 때는 반대견으로 내면 되니까 논리가 그럴싸하다고 때리면 안 돼요. 논리가 그럴싸하지 다. 위반된다라는 우측의 반대견도 그럴싸하죠. 근데 자꾸 이게 넘어가면 안 되고 그냥 그래 뭐 군형법상의 성추행이라든지 이런 거 다 합헌이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셔야지. 자꾸 시험 문제를 읽으면 안 돼. 읽어가지고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뭐 이러면은 다 그럴싸하다. 그럼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시험장에서는. 그래서 오히려 제목을 잘 봐. 학문성교나 그 밖에 성추행한 사람은 처벌하겠다. 무조건 합헌이다라는 인식을 자꾸 해야죠. 머릿속 박으려고 노력해야지. 이거를 자꾸 논리로 풀려면 더 헷갈려버려 시험장에서요. 절대 논리로 풀지 마시고 반대견이 있는 것들은 출제자가 반대견의 논리를 그대로 갖다 붙여서 만들기 때문에 읽으면 그럴싸해. 그거 국어 문제 아닙니다. 법 문제는. 국어 문제가 아니라 국어라는 건 논리적으로 맞으면 되는 거예요. 언어 이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만 맞으면 그게 정답이 될 수가 있지만 이건 그런 거 아니에요. 상황 판단, 여러분들 피스학 같은 거 상황 판단 하잖아요. 그런 건 논리 구조만 맞으면 괜찮은 거야. 뭐 그게 그죠? 뭐 이런 논리 전제면 명확성 원칙 위반되느냐? 그렇지. 그거는 상황 판단 문제고, 예? 헌법 문제는 아닙니다. 헌법 문제는 판례에 따라 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절대 논리로 답하려고 하지 마셔라. 제발 좀. 두 번째, 성적 자격증은 사생활 비밀과자의 침해냐? 물론 아니라 보죠. 군대 문제의 특성 때문에 상명하복의 수직적 위계질서 하에 있기 때문에 상관이 예를 들면 하급자의 동성 군인을 성추행하면 이걸 거부하는 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죠. 매우 어렵다면 현실에 들어가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군 전투력 보존 차원에서 처벌할 수밖에 없다. 해서 합헌이 나오고, 세 번째 평등원칙 위반되느냐? 그렇지도 않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래 가시면 반대 의견 3명이 있죠. 이것도.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동성애자들도 다 군대에 가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논리에 따르면 괜찮겠지. 이런 논리에 따르면 괜찮은데 조심하시고죠. 그 반대견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논리로 풀지 마시고 군형법에 학문성이나 그 밖에 성추행한 자 처벌하는 합헌이구나 라는 인식을 하고 문제를 풀어야지 자꾸 논리로 풀라고 제발 좀 하지 마라. 큰일 난다. 그렇죠? 평등권.
자, 첫 번째 판례는 이제 나올 법하겠죠. 집합 조치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규정을 두지 않는 감형 예방법은 평등권 침해냐? 아니라고 나왔죠. 평등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 때 집합 제한 조치가 음식점들 또는 커피숍이라는 게 좀 닫고 휴업하고 또는 뭐 반쪽짜리 영업하고 이랬잖아요. 이때 보상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감형 예방법이 평등권 침해냐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뭐 이유를 쭉 설명하는데 뭐 이거죠. 국가가 돈이 없어서 그런 거지 뭐 이게 어떻게 하겠어. 아래서 네 번째 줄 뭐 영업 시간 제한받는 시간이 짧고 영업이 제한된 시간 외에는 정상적으로 영업이 가능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포장 배달도 가능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 보상 규정을 두지 않아도 평등권 침해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혼 나오면 뭐 국가 엄청 부도나지 사실은. 몇백조 이상 나갈 거야 대부분. 그렇죠? 이게 진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언 결정을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그런 거지. 뭐 이것 따지면 영업시간 제한을 엄청 받았던 유흥주점 이런 데 보면은 몇 달간 아예 문 닫았던 거예요. 근데 이게 유흥 눈사롱 이런 데 보면은 월세가 어마어마 비싸걸로 그런 데 가보면. 눈사롱 가면 어쩌 부러우면 뭐 한 그는 몇 표? 1,000만 원, 2,000만 원 아니라 몇 억대 단위가 일단 월 단위로. 월 단위로. 그러면 그거 몇 달만 쉬어봐 보지. 몇 달이 아니 한 거의 몇 년 가까이 됐을 걸. 꽤 길게 문 닫았을 거예요. 그놈부터 시작해서 학원들도 마찬가지죠. 엄청 이것 때문에 두 좌석 중에 하나 앉아야 되는 독서실 같은 경우도 피해를 많이 봤죠, 사실. 응? 그것 때문에 이게 끝이 없어요, 이게. 그래서 유언 결정 할 수가 없지, 뭐 현실적으로. 응? 현실적으로 헌법재판소도 그렇게 내리기가 힘들어요. 물품 반송 시 아까 뭐죠? 아까 그랑 똑같은 얘기다, 그렇죠? 법정이 동일하게 뭐랑 똑같다? 밀수출죄랑 같다. 응? 밀수출죄랑 법정을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느냐? 그렇다. 신고 안 한 경우. 결국은 뭐 아까 홍콩 거쳐서 우리나라에서 뭐 밀수출하는 거 별 차이가 없다면 일본에. 그래서 똑같이 처벌하는 거 합헌. 5억 이상의 국세청 소멸시효 기간 10년 합헌 이런 거 됐고. 그 다음에 전의사변 아까 했던 비상사에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의 강령이 전환 바에 따라 전투근무상을 지급하는 거 합헌. 자, 외국인 의료법이 이제 문제가 되겠지 이게. 일단은 이제 유언이었던 것이 3번이에요. 나머지는 합헌이었고 3번이 유언이 나왔다는 거. 1, 2번 합헌이에요. 그래서 1번에 보면 내국인 영주 결혼 이민 체류자를 가진 외국인과 달리 외국인 지역 가입자에 대하여 이제 영주권 결혼 이민 아닌 노동자들 있죠. 외국인 노동자들. 그분들은 지역 가입자라면 납부할 올별의 보험료 한을 전년도 전체가 평균을 고려한다. 응? 의료보험.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 국민 평균이 의료보험 5만 원씩 낸다 가정해보죠. 월 5만 원씩 납부한다고 가정해보세요. 그럼 이걸 기준으로 한단 말이죠. 근데 외국인 중에서 우리나라 들어왔는데 지역가입자 중에서 소득이 매우 적은 분도 있겠죠. 사업하시는 분도 포함되겠네. 지역가입자면 그러면 노동자보다도. 그러면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 소득이 매우 낮은 분도 계시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무임승차자가 될 수는 있으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평균으로 이제 부과하는 거예요.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평균을 기준하겠다. 평균.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 보험료 한이 평균. 보험료 한을 어떻게 전체 가입자의 평균을 고려해 정하겠다 이러는 거지. 그래서 외국인 분들한테 무임승차 못하게 하는 거지. 이거 합헌으로 봤죠. 합헌으로 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국인들과 달리 보험료 납부도 아닌 세대 인정법인을 가입자와 배우자, 미성년자 자녀로 한정하고 있는 것도 합헌. 그렇죠? 외국인들 중에 이제 가족으로 볼 수 없는 자들이 같이 사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월세 아끼려고. 그럼 이것도 한 세대냐 이 문제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별로 그렇게 사는 분이 많지는 않죠. 많지는 않지만 외국인들은 와서 그렇게 하겠죠. 우리나라는 가족 단위로 살 거 아니에요? 보통 한 세대라는 게 뭐 부모랑 자녀들 가족 단위로 이제 살 텐데. 대부분 간혹 예가 있겠지만 근데 외국인들은 오히려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 가입자와 배우자 미성년 자녀로 한정해서 한 세대로 보겠다 이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들은요 한 세대가 아니겠죠. 그러면 보험료가 높아지겠죠.
합리기가 있다 이렇게 봤고, 위헌이었던 게 세 번째죠. 내국인들과 달리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다음 달 곧바로 보험급여 제한. 우리나라는 뭐 3달인가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3달 정도 안 내면 그 후로 이제 보험이 적용이 안 되는데, 외국인들은 이번 달 안 냈다 그러면 바로 1월 오늘부터 의료보험이 안 되는 건강보험 병원에 갔더니 이거 지나치다 그랬죠. 왜? 깜빡 까먹고 못 낼 수도 있는 거고 그럴 수도 있는 거고 한 게. 근데 바로 다음 달부터 바로 보험급여 정지를 지나치다 봤. 사전 통지도 없어요. 사전에 보험급여 정지되니까 빨리 좀 납부하셔라 이런 통지도 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통지 조항도 없고 그냥 바로 한 달만 가지고 한 것은 지나친 것으로 봤죠. 대가시면. 그래서 이거는 위헌 나왔습니다. 보험료가 체납됐다는 통지도 실시가 안 된다는 점에서는 지나친 차별로 와서 평등권 침해했다. 그래서 외국인은 국민의료보험 조항들, 자, 위헌이었던 거 하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급여를 제한했던 국민건강보험법 다음 달로부터 그건 위헌이고, 나머지 1번, 2번 평균 기준하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세대 범위를 좀 다르게 한 것은 합헌이었고, 위헌이었던 것은 체납했을 다음 달부터 바로 보험 적용하지 않는다. 이거 평등권 침해했다 라고 봤죠. 이거 조심을 하시고, 국민건강보험법 조항이 위헌이었던 것이 옛날에 경과실범죄죠. 경과실범죄로 교통사고 발생했다든 이랬을 때 건강보험 적용 안 한다면,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거, 이거 재산권 침해했죠. 적용하지 않는 거 재산권 침해. 그 다음에 작년에 올해 상반기에 하나가 더 있었더라고. 상반기에 하나가 뭐 있었냐면은 그 사무장병원 사건이라고 봐야겠죠. 사무장병원 사건에 있어서 원래 이제 의사들이 병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무장이 뒷돈 대줘가지고 병원을 만들어가지고 운영해서 수익을 뭐 분배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불법으로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의사가 아닌 사람들이 뭐 이래가지고 이랬을 때 보험급여 지급하지 않는다.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야, 니네 사무장병원이잖아. 근데 문제가 이제 기소됐단 말이죠. 기소가 되면, 형사사건은 이제 기소가 되면 보험급여를 지급을 안 하는데, 문제는 이거에 문제 있어요. 1심에서 무죄가 나왔을 때, 사무장병원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면 1심에서 무죄가 나왔을 때 보험급여 지급 정지는 계속 정지하는, 이거 재산권 침해라고 봤습니다. 이게 재산권 침해, 무죄성 원칙 위반되진 않죠. 재산권 침해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이게 확정 판결이 아직 안 났잖아요. 확정 판결이 아직 안 났는데, 그럼 보험급여 지급을 안 한다라면 직원들 급여는 어떻게 주겠어? 이게 뭐 재판이 한 2, 3년 끌어버리면 의사 입장에서 답답하지. 월세도 내야 되고, 저 직원도 급여도 줘야 되고, 운영비도 내야 되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가 지급이 안 되면 그 병원 부도나죠, 사실은. 한 2년만 끌어보세요. 웬만한 자력가 아니고는 힘들지. 재력가 아니고 힘들지, 이게. 그죠? 그래서 이제 기소했다는 어느 정도 이제 범죄미 가능성 상당했겠죠. 그래서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것까지는. 근데 1심에서 무죄 등이 나왔다라면 풀어줘야 할 거 아니야. 당분간 잠정적으로라도 지급을 해야 할 거 아니냐. 어떻게 확정 판결을 계속 기다리는 얘기냐. 그 도중에 병원 운영 자체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것들은 재산권 침해라고 나온 것도, 이것도 건강보험법. 이게 건강보험법 기준으로 이건 이제 세 번째 나온 거, 이게. 외국인 체납했을 때 바로. 내국인 건 그건 3개월 후에 이제 지급 정지하는 것은, 보험급여 지급 정지하는 것은 그건 합헌이었죠. 체납했을 때 3개월간 체납했을 때 보험급여 지급하지 않겠다. 뭐 이런 것은 합헌이었는데, 이거는 바로예요. 그 다음 달입니다. 보험급여 바로 안 하는 거죠. 바로 안 하는 것. 이거는 평등권 침해 있다. 외국인 안에서 평등권 침해였고. 그다음에 건강보험법 기준으로 게 3가지였죠. 근데 옛날에 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들어오기 전에 옛날에 뭐 교직원 공무원만 따로 해서 이제 건강의료보험법이 있었어요. 그때 불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기간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것도 위헌이었죠.
근데 이게 이제 국민이 아니었고 지금은 이제 통합됐잖아요. 건강보험이 국민건강보험으로 하나로 통합해 있죠. 국민건강보험공단. 아시죠? 그래서 국민의료보험법으로 통합이 되는데 옛날에는 각 개별적으로 돼 있었어요. 이게 공무원, 교직원만 따로 하고 뭐 이렇게 뭐 직장 가입자만 따로 하고 지역 가입자만 따로 하고 이런 보험의 종류가 의료보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었단 말이죠. 지금 연금처럼 연금은 아직 또 통합이 안 돼 있죠. 국민연금이 있고 뭐 군인연금이 있고 공무원연금이 있고 뭐죠? 교직원연금이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연금은. 근데 건강보험은 지금 하나로 통폐합돼 있죠. 근데 옛날에는 의료보험도 통폐합이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공무원, 교직원 그 의료보험 조합법이 따로 있었는데 근거법인 이게 불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기간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이거 요양기간 지정 취소. 그럼 일반 동네 병원은 망하는 거예요. 요양기간 지정이 취소되면 어떻게 돼?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되는 병원이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가겠어요? 가면은 뭐 감기로 가면은 처방 받는데 한 2, 3천 원이면 되는데 여기는 한 2만 원 물어놔야지. 그럼 누가 가겠어? 그래서 이거 이제 이혼 나왔지. 그래서 의료보험 관련까지 포함하면 4가지가 지금 이혼 나온 거예요. 뭐느냐? 의료보험 쪽은 4가지가 지금까지 이혼 나왔다. 물론 이제 국민연금법은 하나가 이혼이 나왔죠. 국민연금법 그죠? 법률은 기간을 기준으로 이혼했을 때 국민연금 분할하는 것이 딱 하나가 이혼 나왔던 것이 그거는 의료보험이 아니고 그는 국민연금 알죠? 국민연금법, 연금법. 그건 딱 하나가 이혼 나왔고 의료보험 관련돼서는 지금 4가지가 나왔던 거야. 근데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법 기준으로는 3가지가 나왔던 거고, 그죠? 자, 경상대학교 교직원, 직원, 조교, 학생에게는 총장 선거권을 부여를 하지만 강사한테는 안 하는 거 합헌. 그래서 이제 강사와 교수를 차별한 거죠. 교수들은 당연히 총장 선출권이 있는데 강사들은 없다 이거죠. 왜냐하면 강사라든 교원이나 학생은 상당 기간 연계되어 있다는 학교랑. 근데 강사는 뭐 한 학기 단위로 계약을 맺거나 이렇게 할 거란 말이죠. 한 학기 단위로. 이번 학기 때는 이제 그 경상도에서 강의하지만 다음 학기에서는 강사가 아닐 수가 있잖아. 다른 학교 강사제로 가든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총장 선출권을 배제할 만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경상대학과의 어떤 연관성, 기간이라 이런 연관성 생각하면 강사는 6개월 단위다 보니까 총장 선출권 안 줘도 된다. 근데 교원이야 뭐 계속 근무하는 사람이 교수들은 직원도 그렇지. 학생도 하여간 뭐 4년간은 최소한 학교 다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강사와 차별할 이유가 있다라고 본 겁니다. 우정직 공무원 우체국장, 과장, 실장이 될 수 없다. 이게 주요 보직은 일반직이죠. 우리가 이제 국가직 7급이나 9급 우정직이 아니라 일반직으로 따로 뽑는단 말이죠. 일반 행정직으로 뽑는 그 사람들은 이제 승진을 다 하는데 여기까지. 그래서 우체국장도 되고 하는데 우정직 공무원들은 따로 본단 말이죠. 뭐 국어도 없고 영어도 없어요. 그런 거 없고 그냥 우편 관련된 실무 이런 거 좀 보고 뭐 이거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우체국장 이런 거 못 되는 거예요. 과장, 실장이 못 되는 것. 차별한 거지. 합헌으로 보죠. 그렇죠? 합헌으로 봅니다. 그렇죠? 업무 효율성 차원에서 그렇다. 그게 시험도 쉽죠. 시험 쉽고, 그렇죠? 합격하기도 편하고 이게. 그 다음에 아래 애비역 복무자로서는 여성 제한하는 것. 그렇죠? 병역음은 여성은 포함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다 봐야죠. 그렇죠? 근데 이제 군대 갔다 온 여성도 있잖아요. 장교 출신의 여성도. 근데 제대한 다음에도 예비군은 없다. 남성들 있잖아요. 남성들은 예비군은 있죠. 장교들도. 근데 여성들은 없다 이게야. 그래서 근데 뭐 병역 의무 때문에 그런 거지 뭐죠. 신체의 자유. 법정 대기실에 있을 때 이렇게 양속 수갑 채우는 것들 인격권 침해냐 아니다. 이건 판례가 여러 번 있었어요. 신체의 자유, 인격권 유사 판례들이 재판 도중에 수용자들 도주할 수도 있고 하니까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듯이 수용자들 어떻게 한다? 이게 수갑 채우고 재판받는단 말이에요. 수용자들은 민사재판이라 하더라도 이거 합헌을 보죠. 도주 방지 차원에서 합헌이고 다단계 판매 개념 정의 3가지가 요건이죠. 1, 2, 3 아래 보면 뭐 합헌이다. 이것도 결론만 하면 되지. 다단계. 우측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
이 혈액체액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파 매개할 수 있는 것을 금지하는 것 명확성원칙 위반되느냐? 아니다. 에이즈 환자들 있죠? 에이즈 환자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성관계 맺지 마라 이 말이죠. 성관계 맺지 마라. 혈액체액을 통해 다른 사람의 전파 매개 행위를 금지한다. 그러면 성관계 못 맺겠죠, 그렇죠? 이게 하면 형사처벌하겠다라는 것 명확성원칙 위반되느냐? 위반이 안 되는 것으로 봤죠, 그렇죠? 그래서 전파 매개행 뭐 있겠죠? 뭐 키스라든지 뭐 성관계 이런 걸 말하겠지 에이즈 환자가. 그럼 형사처벌하겠다는 거니까 명확하다 이렇게 본 거죠. 아래 토지소의 100분의 3 이상이 정부 예정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합헌. 서울 뉴타운 사업 한다고 해서 많이 지정을 해놨는데 이게 지지부진하단 말이죠. 지지부진해서 이제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많죠. 왜냐하면 지정 해제되면 건축 재건축이라도 자기 개인 집이라도 재건축하고 리모델링도 하고 이러는데 이거 뭐 지정 이건 돼 있는 상태니까 신축도 안 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거 뭐 리모델링해서 돈 들여서 투자할 수도 없고 말이야. 근데 진행은 뭐죠? 지정된 지 10년이 지나도 진행이 안 돼. 그러면 재산권 행사에 마이너스가 크고 또 삶의 여건도 안 좋아지죠. 오래된 집에서 노화된 집에서 리모델링도 못하지. 좀 손봐서 살고 싶어도 이게 안 돼. 왜? 이거 저 싹 밀어내고 재건축한다 보니까. 그래서 100분의 4비 이상이 요청하면은 해제할 수 있도록 한 것. 그래서 차라리 개인 재산권 행사해라. 예? 개인이 알아서 뭐 리모델링 하든지 개인이 알아서 집을 짓든지 해라. 라고 하는 거 합헌이 나왔습니다. 어차피 100분의 30 이상의 해제를 요청하면 진행을 못할 거라는 거야. 도시 재개발 사업 진행을 못할 테니까 차라리 해제해 주는 게 낫다는 거죠. 그래서 해제할 수 있다. 반송. 국내에 도착한 애국물품이 수입 통관절을 거치지 않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반송 여기서 말하는 아까 미술출과 비슷하게 취급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 명확하냐? 그렇지. 소방시를 법령과 화재 안전기준에 따라 맞게 시공할 물을 위반한 소방시설 공사업자와 공사업자가 한 소방실 시공이 설계 도면에 맞느냐를 감리업체가 제대로 지도 감독해야 되고 여기 위반했을 때 처벌하겠다 합헌이죠. 그래서 건물 요새는 만들 때부터 이제 소방법에 부합되도록 건축이 만들어져야죠. 뭐 단열재부터 시작해서 뭐도 있고 뭐도 이렇게 많잖아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제 그래서 감리업체 가가지고 있잖아. 건설업체랑 해가지고 짜옹해가지고 서로 야합해가지고 대충 요새 뭐 순두부 살인가 뭐 순두부 아파트처럼 제대로 방지 시설 안 한 상태에서 만들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형사처벌해야죠. 어디 소방 감리업체들 형사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비례원칙 위반이 안 되죠. 그 다음에 폭력죄 누범 가중처벌 당연히 합헌. 누범은 당연히 가중처벌하는 겁니다.